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다행인데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번쯤은 투자해봤을 건데요. 이제 뭐 뉴스라던가 여러분이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본인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쭉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반도체 오르겠네, 떨어지겠네, 지금이 저점이네, 고점이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삼성전자 어제 많이 올랐죠. 5% 올라가지고 뭐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이거 오르는 날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사들이고 개인들은 다 팔아요. 보통 개인들은 삼성전자 오를 때 팔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날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급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잘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DX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D램 산출 가치 지수라는 건데 D램 익스체인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조금 더 최근 거까지 볼 수 있고, 유료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뭐 근래의 이야기까지 볼 수 있어요. 뭐 한 저번 주 거, 한 2주 전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DXI 지수가 6월달 말에 고점을 찍고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고 있죠. 이때부터 삼성전자 주가도 하이닉스 주가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반등을 줄 줄 알았는데 반등을 주지 못하고 한 단계 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왜 하이닉스가 떨어졌지? 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지? DXI 지수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DXI 지수 보는 방법이 뭐 이렇게 디램 익스체인지 사이트에 가서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가격 이렇게 추이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구나, 오르고 있구나, 이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 DXI 지수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D램의 주류 칩이 있어요. 지금은 DDR3, DDR4 이게 지금 주류 칩인데 여기 현물 가격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D램 제조사들이 있잖아요.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나냐, 윈본드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들 주가에다가 생산량을 반영해가지고 DXI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D램 익스체인지 사이트에 가면은 월간 D램 생산량이 나와요. 가격은 떨어지고 있거나 뭐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전망은 나쁜데 생산량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지금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과잉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이 기업들, D램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마진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생산량은 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망이 좋아집니다. 소비가 늘어날 거다.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공급 부족이 벌어지겠죠. 공급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실제로 소비가 더 늘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마진도 올라가고 뭐 여기서 이제 증설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제 월간 D램 생산량도 한 번씩 보시면 좋고요. D램 현물 가격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D램 익스체인지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는데 뭐 종류별로 지금 가격이 얼마다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D램 현물 가격을 그래프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쓸만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 그래서 SOX라 그래요. 이제 이거 뭐 네이버에 치면은 나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제 생각에는 반도체 투자하는데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뭐 너무 여기에 깊게 신뢰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수가 3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30개 기업의 주가 평균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오를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질 거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지수 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없습니다. 왜? 미국 중심 지수예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60%, 뭐 인텔, AMD, 뭐 퀄컴 이런 데들, 소재 장비 회사가 33%, 근데 여기 특이하게 네덜란드 회사인 ASML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랑 파운드리 회사가 7% 비중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랑 파운드리 비중이 큰데 7% 비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가 지금 삼성 하이닉스의 어떤 분위기랑 연동이 된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TSMC가 또 대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 빼고는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국의 분위기를 좀 대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엄청 달렸는데 삼성 하이닉스 주가 별로 안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 아 이렇구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키친 파동을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증권사들이 잘 안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키친 파동입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주기에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키친 파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반도체가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의 그 근시안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40개월 주기로 키친 주기가 있는데 반도체라는 것도 피크를 찍을 때가 있고 바닥을 찍고 피크 찍고 바닥 찍고를 반복해요. 이 과정이 보통 40개월 주기로 돌고 돌더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도 아 반도체 지금 업황이 좋으면 아 불황이 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슈퍼사이클 같은 게 걸려가지고 피크 찍고 피크 아웃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한 번 더 달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를 반복하는 게 반도체 업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도 주가가 부드럽게 완만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2014년 중반에 한번 피크 찍고요. 그러다가 2002년 뒤에 2016년에 바닥 한번 찍었고 다시 이제 한 1년 반 뒤쯤에 2017년 중반 여기서 뭐 2018년 초까지 해가지고 거의 2년 뒤네요. 다시 한번 피크를 또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근 2년 정도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피크를 또 찍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2년 단위로 호황 불황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이 피크라고 치면은 반도체는 피크 아웃을 가고 있지 않았었냐 라고 보는데 지금 피크 아웃 찍은 지가 벌써 6개월 돼 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뭐 바닥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뭐 바닥이 더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꼴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서 슈퍼사이클이 계속 도래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클라우드라던가 뭐 메타버스라던가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반도체 수요는 뭐 핸드폰 아니면 PC 뭐 이 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키친 파동대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지금 쓰이고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키친 파동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아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주식을 볼 때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혼자 갈 수는 없거든요. 밑에 부품 회사라던가 이제 소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주가가 같이 연동해서 오르고 내립니다. 대표적으로 소재 기업 중에서는 특수가스를 하고 있는 SK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솔브레인이라고 반도체 재료를 만들고 있죠. 여기도 있고 반도체 패키징 소재를 하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뭐 이 소재 회사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둘 다 좋다라고 하면은 이 소재 회사들도 주가가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랐던 날 뭐 소재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장비 회사들도 있어요. 어차피 반도체가 늘어나게 되면 장사가 잘 되면 장비를 계속 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장비 주문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장비 회사들도 주가가 같이 날아다닙니다. 대표적으로 뭐 네덜란드의 ASML이 있는데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뭐 3나노 이하로 넘어가려면은 이 장비 없이는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장비를 지금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미국 이렇게 압박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첨단 반도체 더 수준 높은 반도체 기술이 올라가려면 이 장비밖에 없습니다. ASML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유진테크 반도체 방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멀티칩 패키지를 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 아니면 반도체 장비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원익 IPS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 나는 무조건 뭐 삼성 하이닉스만 살 거야 뭐 이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골고루 사서 안정성을 가져갈 거야 뭐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 소재나 장비주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때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 주가들의 상승 분보다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 회사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아 소재 장비도 한번 기억해 놔야 되겠다 싶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경쟁의 관점이에요. 경쟁사를 이겨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 분기마다
디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나와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1위, 2위거든요. 점유율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뭐 매출 대비 마진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파운드리 시장도 이제는 봐야죠. 왜? 대한민국도 파운드리 시장에 도전을 했죠. TSMC가 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2위는 또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시장에 하이닉스도 들어올 거라 봐요.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은 뭐 TSMC가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의 맹공에 이제 못 이겨서 이제 삼국지 형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시장 누가 이제 우승할지 몰라요. 이제 그때부터 모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점유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 번씩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뭐 뉴스 보고서 아 팔아야겠다 사야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기업의 매출을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가격 상승이죠. 그냥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량 증가.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도 생산을 늘리면 매출은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력 상승. 뭐 훨씬 더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면은 더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거의 죽음의 기술력 경쟁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경쟁사는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제 탈인간계가 되는 거죠. 나도 점점 신의 경제에 이르러서 만들어내죠. 그러면 쟤네들도 또 만들어내요. 거의 뭐 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인수합병이 있어요. 투자가 아니라 아예 인수를 해서 시장을 빠르게 늘리는 방법이 있죠. 보통 이제 뭐 뉴스 중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에 이제 20조 투자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투자를 하고 공장을 닫고 짓고 이제 생산을 하려면 아무리 빠르게 돌려도 한 2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캐파가 굉장히 늘어나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또 확대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이닉스 뭐 하고 있지? 봤더니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를 인수했죠. 12개의 법인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사들였죠. 이제 파운드리를 진출하기 위해서 조금씩 발을 내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아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는 가장 높은 확률에 투자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는데 제일 중요해요. 왜? 게임은 리셋이 되는데 사람의 인생은 리셋이 안 돼요. 아니 뭐 성공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안 되면 말고를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서 그냥 가장 높은 확률에 투자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고의 방법이다 보고 있고요. 반도체 투자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예측도 어렵고 변동성이 심해요. 하지만 반도체는 앞으로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회추월 차선을 위해서라면은 할 수밖에 없는 필수 투자처긴 합니다. 그런 투자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남으면 수익이에요. 근데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더 안전한 기업들, 그리고 더 확실한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결국 반도체 회사 주가가 제일 쌀 때 제일 좋은 애를 사야 된다, 이 이야기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라던가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미래가 없다 이런 뉴스로 도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4분기 뭐 불황이 심각하고 뭐 1분기에도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불투명 얘기들을 하다가 딱 1, 2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희망의 뉴스로 도배가 됩니다. 4분기 불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고 1분기에는 좋아질 거야 라고 합니다. 뭐 JP 모건 보고서라던가 뭐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분위기 전환을 군부를 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도체는 나쁠 때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